토론 3단원의 소단원 두 번째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두 번째 EBS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관한 내용이에요. SNS가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라는 요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 풍요롭게 하는 거 맞다. 반대 측, SNS는 인생의 낭비다. 뭐 이렇게 나누어져서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방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자의 말을 혹은 반대측, 찬성 측을 일일이 대조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자는요, 제일 알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1문단, 보통 제일 처음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반대측 제1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땡땡 연구소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찬성 측의 제2 토론자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고요. 5번이 좀 볼만한데, 찬성과 반대측 모두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기의 경험을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찬성 측만 저 역시 SNS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해서 자기의 경험을 들고 있는 건 찬성 측뿐이고, 반대측은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A 부분을 고려할 때 찬성과 반대측의 의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위에와 아래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본문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 제일 느리지만 확실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죠. 찬성 측과 반대 측은 SNS로 맺는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군.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건요, 반대 측에만 해당한 내용이에요. 찬성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볼게요. 반대 측은요, 네, 요거는 반대 측에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아졌다. SNS로 인간관계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대측에만 해당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측은 SNS에 대한 인간관계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군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동의하고 있어요. 반대측도 SNS가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찬성 측도 SNS가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 두 지점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 자체는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죠. 3번. 찬성 측과 반대 측은 SNS를 통해 맺어지는 풍요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정의 기준, 대체 풍요로운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서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요로운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풍요로운 것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잘 안 닿던 사람들이 간단하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야, 그렇게 껍데기 그냥 밥 한번 먹자 이렇게 껍데기와 같은 그런 인사말로 우리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질 수 없어. 둘 다 풍요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달라요.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냥 카톡 하나 보내는 걸로도 인생 풍요로운 인간관계 될 수 있다. 야, 그렇게 1년에 한 번 인사하는 게 뭔 풍요로운 관계냐? 오히려 껍데기밖에 없는 관계지. 풍요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의 기준이 달라서 서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요, SNS를 통해서 일상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해 주는 일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효과가 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과연 모두 그렇게 생각할까요? 외로움을 치유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찬성 측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찬성 측은요, 어, 예, 풍요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외로움을 풀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로움을 풀어준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반대 측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외로움을 달래는 건 찬성 측에만 해당한 내용이지 반대 측은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5번입니다. 찬성측과 반대측은 인간의 감정이 전달되는 일이 어려워 친한 관계를 제외하면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요. 보시다시피 어, 인간의 관계를, 예, 여기 아까 전에 요 얘기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 얘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더욱더 풍요롭게 해준다. 좋다. 찬성 측에서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외로움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 찬성 측의 얘기 틀렸고, 진짜로 공감해 주는 딱 한 사람만 필요한 거지,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SNS 찬성 측에서는 SNS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친한 관계를 제외한다면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대 측에 관한 이야기고요. 찬성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성 측은요, 얼마든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3번입니다. 토론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위에 본문은 볼 필요가 없고요. 위의 내용과 이 아래 내용 서로 비교해 보면 되는 내용이에요. 찬성 측은 SNS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자료 2를 활용해서 자료 2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49.9%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SNS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주장과 부합하는 자료를 찾아다 볼 수 있겠죠. 찬성 측 토론자는 자료 2를 활용해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고려할 때 SNS는 현대인의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누군가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SNS는 소중한 장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대응이 되는 자료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고요. 1번도 적절합니다. 찬성 측 토론자는 자료 3의 내용을 활용한 자료 3은 SNS가 너무 과몰입하는 것이 문제지 SNS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SNS는 잘 사용만 하면 굉장히 좋은 도구다는 내용인데요. 자료 3번이요. 올바른 SNS의 활용은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다. SNS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풍요로운 인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세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SNS의 몸 빠지는 게 문제지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슬아슬하지만 인정. 4번입니다. 반대측 토론자는 자료 1을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SNS가 현대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 근거를 활용할 것이다. 야, 뭐긴 뭐가 맞아. 너네 SNS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례는 늘어나고 있어. 우울감 호소한 사례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찬성 측의 반대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5번입니다. 반대측 토론자는 자료 3을 활용하여 자료 3, SNS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보도록 했습니다. SNS 과몰입에 빠진 개인의 문제, 사용 미수의 문제를 대조적으로 해결한다면 SNS도 풍요로운 인간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찬성 측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찬성 측의 얘기죠. 찬성 측의 얘기. 그러니까 이건 찬성 측이 할 만한 얘기지 반대측 토론자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